최윤종이 집을 나섭니다.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걷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날입니다. 경찰은 최윤종이 거의 외톨이 같은 생활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최 씨는 이 집에서 주로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배달 주문 전화 외에 다른 사람과 통화한 기록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PC방을 갈 땐 밖에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변 PC방 4곳을 직접 가봤습니다. 저희 PC방 2년 전에 왔다 가셨고요. 우리도 한 470시간? 45만 원? 매출 금액? 20년대 와가지고 1시간, 2시간 하다가 잠깐만 전화를 안 돼. 다만 4곳 모두 지난해부턴 접속 기록이 없다고 했습니다. 최윤종은 성폭행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숨지게 하려 한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같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진술을 계속 바꾸고 있어 어떤 진술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형량을 낮춰보려는 꼼수일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말 탐지기와 사이코패스 검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1시간 동안 왜 걸어 다니셨어요? 운동생활 네?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시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살해까지 할 의도는 없으셨나요? 없었어요. 나는 죽일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는 이게 상해와 또 살인 그리고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다 형량이랑 관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참 요즘에 느끼는 건 이런 참 범죄자들이 어줍지 않은 감형 지식을 어디서 듣고 와서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 근데 이런 건 정말 우리 사법부가 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일단 있을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그동안 이런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으면 네. 지금 이런 범죄자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실제 뭐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는 이들의 의도는 법률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네. 고의라는 거는 객관적인 행동으로 사후적으로 추단해서 판단하는 것일 뿐 네. 이 사람이 정말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 내심의 의사는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네. 이건 사실은 우발 범죄이든 계획 범죄이든 저는 살인이라는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형량에는 우발이든 계획이든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다만 이 범죄자가 이 최윤종이 강간치사나 강간살인죄가 형량이 다르다는 것을 조금 알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강간살인죄라는 것은 애초부터 이제 살해인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간 것이고 강간치사 정도는 사망할 의사는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그런 사안을 말하거든요. 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강간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법정형이. 근데 강간치사죄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 그러니까 네. 사형이 없는 거죠. 최소한 10년이라는 이제 최저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